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4년 11월 30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고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는 브리즈스컵 대상 경주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기수들이 서울에 올라와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토요경마보다는 일요경마가 조금 더 어렵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경마, 토요경마는 다적중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월말경마이지만 포커스라면, 일요경마는 중배당 이상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근간에 이제 강타가 일요경마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전연승을 일구어 나가고 있고, 특히나 강타의 주특기가 부산경마, 제주경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산경마가 있는 일요경마에서도 항시 대성을 거두는 이 원동력이 부산경마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마는 거의 전경주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단골 골수 팬들이 굉장히 많은 강타이기 때문에 일요경마는 그래서 제가 매출을 가장 많이 띄우는 3일 중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뜨는 그런 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역시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일요경마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멋진 대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나 또 성장마나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도 입상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들을 찾아볼 것 같으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번 굴팍시라는 마필도 사실상은 기복이 굉장히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 재검식 걸음에서는 의외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왜?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 늘어난 체중이 어떻게 실전에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뭐 아주 센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변의 가능성 정도. 자, 3번 더큐실버입니다. 이 마필은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지난번 이전째 경험의 그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미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번 경주에서 시에는 확실하게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보다 고무적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 더큐실버는 당일 체중이 좀 더 늘어나야만 배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트인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버 갈색바람은 어느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매번 팔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종반 탄력이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이기 때문에 좀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선행을 간다면 모를까,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긴 한데, 5번 갈색바람이 1200에 첫 도전하는 가운데 과연 아주 빼어난 그런 선행력도 아닌데 끝까지 버팅겨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이 마필. 자, 6번 세명퀸입니다.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전 6번 세명퀸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유일하게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겠고, 자, 이 7번 퍼펙트 딜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인기를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28전을 치르는 동안 빵빵승이에요. 근데 이제 요 근래에 신영철 기수와는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전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외곽 게이트에 11번 퀸 크리켓이란 마필.
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데뷔전과 이전체의 능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는 11번 퀸 큐리켓을 가장 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 하목란에 모마가 하목란이고 또 크리켓에 자만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혈통적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라 자, 이 11번 퀸 크리켓을 그래도 이 편성에서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자, 3번 더 퀸 실버. 여기 이제 8번 키이로시도 당의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3번 더 퀸 실버도 괜찮게 보고 체중만 늘어난다면 6번 세명 퀸도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고 8번 케이로시도 무시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1경주는 11번 퀸 크리켓을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마 중에서는 비케비어가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워낙에 이제 체온적 기술을 믿음이 좀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요 마필은 출발 불량과 주행 불량으로 인해서 주행 검사 자체를 3회에 걸쳐 통과를 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거름 하나만 놓고 본다면 발주가 안 돼서 그렇지 괜찮은 모습인데 어느 정도 요거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들어올지 할지 그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장산대로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그래도 꾸준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다소 정체된 느낌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 마필을 사실상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9번 장산대로 이 편성에서 꼭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 다음은 또 10번 안양 나이언이란 마필인데 지난주에 안양 타이거가 입상에 성공을 했죠. 이 안양 나이언도 안양 타이거랑 마찬가지로 마필 자체가 선행력은 부족합니다만 종반 취입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 자체가 사실상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어요. 4번 에버에피데이인데 이건 지구력이 워낙에 부족하고 7번이 마이킹데이인데 요 정도의 흐름은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안양다이어는 발주만 매끄럽게 나온다면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 자, 이게 7번 마이킹데이입니다.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 이제 전개 이점을 갖고 어느 정도 선점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요 마필까지는 그래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3파전 양상입니다. 기본적인 전력, 잠재력이 우수한 9번 장산대로냐 아니면 취임력이 우수한 10번 안양나이느냐 아니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7번 마이킹데이냐 이상 3파전 양상으로 끝날 공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제 3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뚜렷한 충마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안 되는 마필도 없고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3세 이상의 마필들 중에서 거의 뭐 이 미승리마 1세계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무조건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이는 첫 번째 승부처로서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시 간신권 마필로는 이 5번 스페셜 로드인이란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어요. 데뷔전을 치르고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발주 자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반 탄력은 괜찮은 모습이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스테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의 소지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 마필의 능력,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등짝은 나서나마 불안하더라도 저는 이 5번 스페셜 로드인은 승부 의지 측면에서도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불사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5번 스페셜 로드인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창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4경주는 전반부. 자, 오전장에 오늘 1호 경마 준메인 승부처를 선정해봤습니다. 빵빠라빵! 빵빵빵빵! 빠라빵! 자, 1호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요 경주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터진다고 보는 편성이고, 터졌을 때 그 배당이 어느 정도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편성은 뭐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편성이라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일날 누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지만, 어찌됐든 저는 5번 아큘러스라는 마필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승권제를 치르고 있고 13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출전마 중에선 선취인제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 충만하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무조건 충만하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장 중에서는 그래도 배당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 이 편성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배당이고 안 되는 마필들도 없고 또 무조건 되는 마필들도 없는, 은근히 춘추 전국시대에 그걸 방불케 하기 때문에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갖고 있는 편성이라고 저는 보고 싶기 때문에, 자, 이 오버 아큘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이 기관지염을 계속적으로 앓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병력이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지염 때문에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마필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 오전장이긴 합니다만, 예, 강타에 그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5번 아큘러스, 사실 5번 아큘러스도 괜찮은데 이 12번 딕시어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5번 아킬러스는 사실상 그 뭐라 그럴까, 이 기관지염을 조금 앓고 있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똑같은 능력인데 이 12번 딕시어드니 5번과는 거의 비슷한 능력이에요. 거의 비슷한 능력인데 5번이 지난번 경주 때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12번 딕시어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어찌됐든 배당이든 적중이든 무조건 적중은 기본이고 배당은 옵션으로 해서 멋진 적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3경주 4경주에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의 주특기 부산경마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죠. 5번 가보명운이라 마필입니다.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잘 뛸 수가 있지? 아주 군계 일합격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번 경시에도 사실상 6번 비밀병기도 있고 또 실버 체감 플러스라는 발빠른 마필들도 있긴 합니다만, 6번 가보명운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5번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 자, 후착은 이제 누구냐가 문제인데 11번 체감 플러스도 되는 마필이죠. 기복이 좀 심하고 또 이 엇박자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판단해보고 싶고, 신마들 중에서는 10번 스마트 질주가 주입 분량으로 종반 탄력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나마도 괜찮아 보이고, 7번 캐치 타임도 나쁘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6번 비밀병기입니다. 6번 비밀병기도 사실상은 요 마필은 3세인데 2세 때에 그 수료 처치를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출전을 하면서 정상적인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견진 시에는 6번 비밀병기는 개인적으로 승부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일날 체중만 조금 빼져서 나온다면 이 6번 비밀병기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자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발주가 안 돼서 그렇지 3번 투스텝 삼바도 종반 추입력은 막강한데 어차피 이번 편성에선 가보명원이라 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3번 투스텝 삼바 같은 마필은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가보명원을 치고 놓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6번 비밀병기나 11번 최강 플러스 같은 마필들이 그나마도 입상권에 용이한 전력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5구 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5구 경주입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 방안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선행은 10번 송가미호로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0번 송가미호로가 끝까지 버티겨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데뷔전시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당연히 입상권 진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송가미호로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 이제 1번 인수제가 강하게 도전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섰었는데 선행을 나서서 종반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는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 선입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저는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인수제가 아주 강력하게 판인되면 한 번 더, 여기에 3번 뉴화이트 삭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가져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발주가 괜찮았고 또 종반에 결승선 임박해서 꼬링 지점에서 이 종반 여력이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3번 뉴화이트 삭스는 복귀상으로 뜨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이 뉴화이트 삭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게 보는 마필이다. 그래서 3번 뉴화이트 삭스와 이번 경기는 10번 송가미호로 이 두 마필, 하나는 전개 2점을 갖고 있고 3번 뉴화이트 삭스는 데뷔전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입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3번 뉴화이트 삭스와 10번 송가미호로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맞추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경차 2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주특기 부산경마, 그것도 현군 성장방안의 1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여기 제가 맞춰드린 마필이 나오죠. 2번 뉴마치라는 마필. 요거를 제가 뉴마치를 글로벌 킹과 함께 해서 60.3배 요거를 맞춰드렸어요. 데뷔전 때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대가리라고 가감하게 부르짖어가지고 그 마필을 제대로 맞춰드리면서 완벽한 고배당을 읽어낸 마필인데, 글쎄요 금강경시 계속적으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안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도 아닙니다. 현재 입장에선.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4번 비더 넥스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초반에 발주가 안 좋아요. 초반에 발주가 안 좋아서 매번 낭패를 겪고 있고, 초반에 또 발주를 빨리 끊어보니까 또 이 마필의 주특기였던 추입력을 또 살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마체가 작아서 그런지 전형적인 기본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합니다.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4번 비더 넥스트가 그래도 발주만 매끄럽게 뽑아내준다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비더 넥스트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누구를 단통으로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시 이변 소지가 가능한 뱅이당판의 이변마가 한 마리가 턱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 마필을 때릴 것인지 아니면 공백후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경주력에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을 때릴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이 경주는 딱 3마리 갖고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를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4번 비더 넥스트는 꼭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타의 세 번째 승부처죠. 세 번째 승부처인
1호제 6경주 오늘 강타의 장안의 하재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호제 6경주. 자, 이번 1회 6경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입상마가 압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기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경주라서 조금은 신중한 조건이 필요한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요 근래에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11번 슈퍼 프로키입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선전하는 기수 이 두 명을 서울번에서 골라보려면 장추열 기수하고 박은홍 기수입니다. 지난주에 힐톱으로 무빙을 하면서 타는 걸 봤을 때 야, 박은홍이가 진짜 말 잘 타는구나. 옛날 신인 시절에 당나루를 타고서 그 오래된 말을 갖고 입상에 시켰을 때 앞으로 문세영이 이상으로 박태준이 이상으로 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기수인데 그 이후에 그냥 막 뭐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말을 열심히 안 탔잖아요. 이 말을 열심히 안 타더니 요 근래에는 정말 열심히 타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타니까 뭐 그 기량이 어디 안 가죠. 완전 선천적으로 잘 타던 기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더 주목되는 그런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상당히 뛰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편성은 일단 선행 경험은 불가피합니다. 2번 거마를 필두로 해서 또 1번 베스트 아이도 선행권 마필이고 외곽 게이트 11번 슈퍼프로키나 12번 리틀시스 이런 마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지면서 의외로 상당한 이변 연출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11번 슈퍼프로키나 12번 리틀시스 이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화이트 핫짓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에게 오래간만에 주목을 해보고 싶네요. 지난번엔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엔 없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이 대상경주 후유증도 어느 정도 벗어났고 그로 인해서 문세영 기수까지도 직조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4번 화이트 핫짓이가 이번에야말로 진검승부를 띄울 태세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 있는 11번 슈퍼프로키나 12번 리틀시스보다는 오히려 13번 화이트 핫짓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면서 자, 이번 조용한 승부처 당일날 A급으로도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갖고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제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2번 영광의 태양이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영광의 태풍이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경주예요. 자, 1억 5,300 상당히 고가의 마필인데 자, 지난번 대상경주에 출전을 해서 출전을 펼쳤죠.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인데 사실상 현군 편성에서는 2번만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어요. 정석으로만 뛴다면. 그래서 2번만은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마필이다. 그래서 2번만은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배팅권에서 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5번 스페셜 라인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워낙에 이 마필도 이제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패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력을 끌어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경주예요. 4번이 남도의 여왕도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 게이트의 11번 스카이캣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에게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냐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2번 영광의 태풍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가져간다면 5번 스페셜 라인 요 마필까지는 가져가 보고 싶은 경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이변이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11번 스카이캣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번 스카이캣도 중국의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서 2번 영광의 태풍에 5번 스페셜 라인과 11번 스카이캣 이 중마필을 주목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호제 7경적으로 강타의 1호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7경입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도 사실상 배당판의 인기권 전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인기마들이 상당히 불안한 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3번 빅브라이트 스타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2억 기수 갖고는 안 돼요. 2억 기수를 제가 포마하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이 2번 바뀌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전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마누라가 뭐가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식구들이 뭐가 되겠어요? 아, 말을 개떡같이 타네. 그리고 그 개떡까지 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체력 저하도 있고 전반적으로 말에 기승하는 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장난으로 타는 것 같아. 장난으로. 되면 좋고 말면 말고. 옛날에 아버지 후광을 받고서 열심히 타더니만 벌써 헝그리 정신이 빠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성장을 하면 테크닉도 괜찮아서 금방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로 생각했는데 결혼 이후에 와 완전히 뭐 오합지졸 중에 상오합지졸이 됐네. 뭐 말 타는 게 뭐 제가 보기에 등장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 같아.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타요? 아니 딱 보면 모르냐고. 너무 한심하게 타잖아. 본인이 그걸 못 느끼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섭섭한가? 그건 아니잖아. 돈 잃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갖고 타야지. 그러다 보니까 13번 빅브라이트 스타도 입구야스로 바꿨어요. 잘한 거지. 아들만 믿고서 계속 태울 수는 없는 거니까. 잘한 거지. 어찌됐든 뭐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되라고. 반성을 해서 좀 되라고. 내가 뭐 유감이 있겠어요. 자, 이번 7경기로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제 4경주 역시도 어떻게 보면 3파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3파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있고요. 자, 먼저 3번 모닝 이파람이란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이 가장 우승한 마필이에요.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6번 파워볼트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부호나 10번 알파 플러스나 여기에 또 2번 메가파워 같은 마필들이 강하게 견제를 해줄 수 있는 편성인데 그렇다면 뭐 종반 뚝심이 우승한 3번 모닝 이파람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잔역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4번 왕설기입니다. 왕설기 역시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승분전을 치르고 있는 이 3번 모닝 이파람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저는 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경기력의 소폭 상승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연속 상승에 따른 경기로 하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조금 인기권 전력이긴 합니다만 불안한 요지를 안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마필이 8번 부호라는 마필입니다. 부호라는 마필이 선행을 갔을 때는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면서 상당한 경제력을 보여줬는데 지난번 경주시 말잘 타는 노조무가 딱 타니까 자동 꼴찌를 하네요. 야, 그러니까 노조무기에서 대단합니다. 어떤 말을 타도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꼴찌를 하네. 야, 이거는 아니 무슨 어떻게
아니, 호주에서 잘 탔다고 그러더니, 와,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두 번만 잘 탔다가는 보이지도 않겠네? 주도에서 보이지도 않겠어요. 야, 어찌됐든 8번 부호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불안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행을 100% 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은 아니다. 좀 불안한 요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현재 입장에서는 3번 모닝 이파랑과 4번 이 왕설기 쪽에 메리트가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복병권이라면 7번 대호의걸이 8번 부호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8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꼭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다들 구만구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구만구만해요.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11번 이 퍼펙트 샤인이 당의 배당판의 인기권 전력인데,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과연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에서 보려면 미세하지만 가장 유급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과연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요 마필을 자르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퍼펙트 샤인이라는 마필을 언급을 드리는 게 무조건 충만함, 무조건 단통의 개비가 아니라 받치는 정도밖에는 읽어주고 싶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을 옴팡지게 끌어내고도 워낙에 이제 빠른 레이스에 출전을 해서 그런지 어찌됐든 간에 2군에 올라와서 보여준 선행력 갖고는, 요 선행력 갖고는 종반 탄력이 급하가면서 고전을 했던 마필인데, 오히려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이번 경기에서는 문세윤이가 그렇게 타진 않겠지. 초반에 조금 느슨하게 가져가서 막판 추입으로 승부를 하는 작전인데, 과연 그게 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11번 퍼펙트 샤인이 많은 인기를 모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이 무조건 입상을 한다는 것보다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11번 퍼펙트 샤인을 너무 믿지 말라는 의미에서 언급을 드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이 있고 이번 경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라는 쪽에서 언급을 드렸던 11번 퍼펙트 샤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한 모습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미 2번이 임팩트라는 말 때문에 제가 지난번 경주시 타겟을 못 맞췄어요. 사실 이 마필 때문에는 아니지. 그 나온프라다라는 마필 때문에 나온프라다라는 마필 때문에 못 맞힌 거지. 타겟을 보고도 충마 선정을 잘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8번 1등항에서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장간배에서는 아쉬움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고 2군말이 그 정도 뛰었다면 엄청나게 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8번 1등항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묻지마 대가리로도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1등항에서는 때려주게도 안 빠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8번 1등항에서는 꼭 가져가는 마필.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의 1호제 9경주입니다. 브리더스컵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처음으로 요 근래 대상경주 중에서 한 번도 승부처로 안 가져간 적이 없는데 요 경주만 승부처로 안 가져갔어요.
자, 일단 전개상으로는 1번 천왕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9번 돌아온 현표가 과연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견시 이제 손입으로 탔거든요. 1200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견시 이제 14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또 부중은 54km, 저스트 부중은 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9번만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지 않느냐. 자, 그래서 9번만은 굉장히 세게 봅니다. 자, 여기에 2번 나팔입니다. 자, 유연맹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또 요 마필 자체가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이고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사실상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맥시멈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 2번 막걸리 대끼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요 마필밖에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복병마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복병마가 누구냐입니다. 자, 4번 이 예술의 명운도 사실상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2%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이 8번 서미트 명운이란 마필 8번 서미트 명운이란 마필이 사실상 다른 말들에 비해서 약간은 뭐랄까 기본 순발력도 갖고 있는 가운데 중반 탄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번 돌아온 연표도 어차피 선입전개를 펼친다고 할 것 같으면 9번 서미트 명운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마필의 중반 입상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도 서울말들 중에서는 10번 코스모스킹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말 잘 타는 이혁이가 탔네요. 이혁이가 탔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있을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인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9번만을 넣고 8번 쪽에 단통 승부하고 10번 코스모스킹 정도는 받쳐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기수가 마음에 안 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런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어느 마필이 가장 세다고 볼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카우보이선이 예전 같으면 거의 대가리로 팔려야 되지만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완전히 언제 그렇게 잘 뛰었다는 듯이 완전 개똥말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와, 그러니까 뭐 똥말과 우수말의 격차가 이렇게 별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눈에 딱 띄는 마필 6번 스트리트 리트 스텝입니다. 계속 잘 뛰다가 3착으로 턱하니 승부를 하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자 이 부중도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네요. 52km까지 훌러덩 빠져버렸는데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승곤전인데 바로는 안 되겠죠. 좀 사이즈가 좀 불안하긴 한데 어찌됐든 가네요. 자 그리고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아주 치열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행력인 선행력 마필들은 이 편성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UCC 중매인 승부처에서 딱 한 마리만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4번 언브라이들 보이즈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착을 왔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왔습니다. 자 주특기 마망의 주특기는 엄청난 주로 훈련량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때려있기 세이기 때문에 4번 언브라이들 보이즈는 이 편성에선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배당이 있던 없던 간에 저는 4번 언브라이들 보이즈는 꼭 가져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의 필수 안착번호는 바로 언브라이들 보이즈를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 카우보이스는 안 되고요. 6번 스트리트 리트 스텝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필들이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처인 부산교체 6경주도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강타의 현장 승부처에서 한번 999 승부도 가능한 편성이 아니냐. 전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어마어마한 배당도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고 또 배당판의 인기마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다. 더군다나 1800m의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적성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치열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거리로 보나 또 출전마들의 포진으로 보나 무조건적으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의 가능성을 놓고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누구를 주목해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똥말 하나를 언급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괜찮은 당일 인기권 전력을 하나 언급을 드릴까요? 일단은 뭐 11분 90 충각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죠. 지난번 경주 때도 지하주 기수가 기생을 해서 승부를 했는데 뭐 아쉽게 안 된 마필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걸음이 분명히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임에는 분명합니다. 연속 상승했다는 경기로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만 또 거리 적응력이 아무래도 1800에 대한 거리 적성이 없는 마필이라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11분 90 충각은 이 편성에서 그래도 가져가 볼 수는 있는 마필이다. 하지만 무조건 맹목적인 마필은 아니에요. 이 편성은 터지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만을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11분 90 충각도 사실상 요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9번 포트카를 추천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배당이 좋은 말이라서 좀 감추려고 하다가 양심상 얘기하다가 그냥 바꿨어요. 요 말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맞든 틀리든 정석으로 해야 되겠다. 9번 포트카인데 요 마필이 당연히 인기권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8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하고 23전, 22전을 치르는 동안 우승 한 번, 준우승을 한 번을 했던 마필인데 야, 요 편성은 아주 딱 맞는 것 같으네. 아주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하고 요 마필은 또 송재철이가 잘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기수 등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9번 포트카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일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포트카를 꼭 가져가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1호 경마 끝장 승부처 1호제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아니면 또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경주예요. 쉽지 않은 경주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든 쉽지 않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요즘 이 10번 천마를 굳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박우른이라는 기술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한동안 뜸하더니만 늘 푸는 시리즈를 해서 늘 푸는 시리즈들을 갖고서 그냥 전부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또 약간은 2%가 부족한 이 천마 같은 마필들도 사실 박우른이가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실톱과 같은 마필들 조금 뭔가 2%가 부족하다고 싶으면 박우른이 손에 넘어가면 여지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멋진 기승선을 보여주고 있는 박우른 기수이기 때문에 전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번 11경주에도 이 10번 천마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까지 오늘 끝장 승부까지 마무리 쳤는데 1호 경마는 좀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가 많고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경마에서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무조건 이기는 토요일 이력연봉 아저씨가 기원 드리면서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